슬기로운 건강 생활을 위해 마련한 시간입니다.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이승엽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승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팔을 들어 올리다가 갑작스러운 어깨 통증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어깨에 통증이 있거나 움직임이 불편하면 막연히 근육통이나 오십견이 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 오늘은 어깨 질환의 시작점으로 불리는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어깨 충돌 증후군입니다. 흔히 노화 때문에 생기는 이른바 오십견이라고 생각해서 놔두다 보면은 병을 키울 수가 있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한 증상과 치료법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깨 충돌 증후군 어떤 질환인지 알아볼까요? 충돌이란 말 그대로 물체가 서로 부딪힌다는 의미인데요. 네. 어깨 관절이 움직일 때도 뼈와 힘줄이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깨의 지붕을 이루는 뼈를 견봉이라고 하는데 팔을 90도가량 들어 올릴 때 이 뼈와 힘줄이 서로 충돌하고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뼈와 힘줄이 충돌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라는 건데요. 좀 더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어깨 구조부터 좀 살펴볼까요, 선생님? 무릎과 비교를 해보면 무릎은 체중이 많이 실리는 관절이기 때문에 연골이 닳아서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나 어깨는 팔을 올리고 회전할 때 사용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어깨 힘줄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네. 어깨를 둘러싼 힘줄은 총 4개가 있는데 어깨를 회전시킨다고 해서 회전근개라고 하고 팔을 들고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회전근개, 그러니까 네 개의 힘줄이 견봉, 즉 위쪽에 있는 어깨뼈와 충돌하면서 어떤 통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4개의 힘줄 중 위쪽의 극상건과 앞쪽의 견갑하건 이 2개의 힘줄이 뼈와 충돌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질환과의 좀 차이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깨 통증은 사실 꽤 흔한 걸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어깨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볼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어깨 통증은 크게 어깨 질환으로 인한 통증과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이 있습니다. 네. 어깨 쪽 문제인데 목 디스크로 잘못 치료받은 후 낫지 않아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쉽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팔을 들거나 돌릴 때 아프면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하고 목을 구부리거나 돌릴 때 어깨가 아프거나 팔이 저리면 목 디스크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깨 위쪽에 있는 뼈와 회전근개가 충돌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거니까 어깨 충돌 증후군이 이제 진행이 되면 회전근개에도 어떤 문제가 생긴 거라 보면 될까요? 네, 회전근개 질환은 이런 충돌 증후군이 더 진행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힘줄이 찢어진 것을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어깨 충돌 증후군이 아니어도 회전근개 파열은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깨 힘줄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퇴행성 변화가 진행됩니다. 네. 평소에 무리한 일 또는 운동을 많이 했거나 사소한 외상이 반복되었던 경우 힘줄이 더욱 약해져 파열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외상으로 인해 급성으로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통증이 있다 보면은 움직임을 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 또 다른 문제로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어깨를 움직이는 내내 통증이 발생하거나 운동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자세에서만 통증이 발생합니다. 네. 증상이 지속되고 이를 방치하다 보면 통증을 피하기 위해 사용을 덜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깨 근육이 빠져 근육량의 차이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어깨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질환은 회전근개 문제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오십견인데요. 실제로 어깨 통증이 생기면 아, 오십견인가라고 가장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십견과 어깨 충돌 증후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오십견은 보통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고 어깨를 감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겨 쪼그라드는 것을 말합니다. 동결견이라는 말 그대로 어깨가 얼어 있는 것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심하게 아픈 상태를 말합니다. 네.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알 수 없지만 50대 이후에 잘 생기며 당뇨, 갑상선 질환, 다른 어깨 질환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팔을 위로 들거나 바깥쪽으로 돌리는 것이 힘들고 관절이 굳어 세수, 머리를 빗거나 옷을 갈아입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는 오십견과는 통증 양상이 다른데요. 팔을 어깨 높이로 들지만 않으면 초기엔 큰 통증이 없습니다. 또한 능동적 운동, 즉 내 힘으로 어깨를 움직일 때는 통증이 있지만 수동적 운동, 즉 다른 사람이 어깨를 들거나 돌릴 때는 통증이 감소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다시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돌아와서 이제 원인을 좀 살펴볼게요. 왜 생기는 걸까요? 반복적으로 팔을 어깨 위로 드는 일을 많이 하거나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운동, 테니스, 배드민턴, 야구, 수영 등을 할 경우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깨 관절이 건강할 때는 견봉과 힘줄 사이의 공간이 충분하지만 나이가 들어 근력이 약해지거나 어깨를 반복해서 무리하게 사용한 경우 어깨 근육들이 약해져 이 공간이 좁아지고 반복적으로 마찰이 가해져서 발생합니다. 네. 자, 근데 어깨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퇴행성 변화가 좀 생각보다 다양하게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까닭이 뭘까요? 어깨는 인체의 관절 중 가장 큰 운동 범위를 가진 관절이며 네. 이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관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절 중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해 운동량이 가장 많고 다른 관절에 비해 외상에 취약합니다. 힘줄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에 의한 관절염, 연령의 증가에 따른 1차성 관절염, 외상성 관절염 등 다양한 퇴행성 질환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레저 스포츠 활동의 증가로 연령을 불문하고 어깨 질환의 발병률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 주로 나타나는 연령층은 다른 관절 질환에 비해서는 좀 낮을 수가 있겠네요. 네. 3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어깨 질환이 충돌 증후군입니다. 네. 이 시기부터 나타나 연령이 올라갈수록 점점 심한 증상이 생기는데 특히 스포츠 활동을 많이 즐기는 사람한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원인이 다양한 만큼 발병률도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선생님? 어깨 충돌 증후군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두루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어깨 충돌 증후군 환자는 47만 453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약 24.6%나 증가했으며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근데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은 계절적인 영향도 좀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한파가 유난히 잦았던 겨울, 하루 종일 몸을 웅크리고 지낸 적이 많을 것입니다. 네. 겨울철 급격히 기온이 낮아지면 관절 주위의 근육, 인대가 수축되고 경직됩니다. 이런 경우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져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할 그럴 질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어깨 충돌 증후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또 다른 질환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선생님. 통증이 발생하면 이를 피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안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할 때는 어깨 통증이 별로 없는데 끝나고 찬장에 그릇을 올려놓을 때 통증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그러면 대부분 팔을 드는 동작을 안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어깨 관절 자체가 굳는 동결견, 이른바 오십견이 오게 됩니다. 네. 또한 반복적인 충돌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치하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파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심한 경우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질환으로까지 발전하기 전에 치료를 잘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어깨 충돌 증후군. 그럼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이제 병원을 찾아야겠죠. 어떤 검사로 진단을 내리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신체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을 시행합니다. 네.
엑스레이를 통해 충돌 증후군의 원인인 견봉의 형태 및 자란 뼈 또는 주위 뼈의 변화, 석회 유무 등을 판단합니다. 또한 통증을 유발하는 견봉 아래 공간에 국소 마취제를 투여하여 일시적으로 통증이 없어지는 현상을 관찰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되는 경우 초음파나 MRI를 통해 회전근개 손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회전근개 파열이 없는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을 좀 구분해서 치료한다고 들었는데요. 검사할 때 그 부분이 확인이 되는 건가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견봉의 형태와 자란 뼈, 보통 옆에서 보면 저런 식으로 갈고리 모양의 자란 뼈가 발견이 됩니다. 아, 이것뿐만 아니라 주위 뼈의 음영 변화 등을 관찰합니다. 이러한 방사선학적 소견을 통해 충돌 징후와 회전근개 파열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초음파나 MRI 등의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깨 질환 중에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석회성 건염인데요. 이 석회성 건염과 어깨 충돌 증후군이 동반되는 경우도 잘 있다고요. 석회성 건염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원인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힘줄의 퇴행성 변화 후 석회 침착이 이루어지므로 어깨 충돌 증후군에 의해 손상된 힘줄이 이후 석회성 건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진단법까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의 치료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하지 않은 초기의 경우 일단은 비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염증을 줄이는 약물 치료, 물리치료 및 주사 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며 네. 관절 운동 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어깨 주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 걸까요? 네, 3개월 이상의 비수술적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견봉에 가시 모양의 뼈가 자라 아래에 있는 힘줄을 자극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합니다. 관절 내시경으로 견봉에 돌출된 뼈와 인대를 제거하는 견봉 성형술을 통해 좁아진 견봉과 상완골 사이의 공간을 넓혀줍니다. 그렇군요. 견봉 성형술. 그러니까 견봉을 이렇게 잘 다듬어주는 그런 수술인 것 같은데요. 관절 내시경 수술로 진행을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내시경 수술이 갖는 어떤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관절 내시경 수술은 어깨 1cm 미만의 작은 구멍을 두세 개 뚫어 관절경과 수술기구를 관절 내에 삽입하여 모니터를 통해 병변을 선명하게 확인하면서 치료하는 최신 수술 방법입니다. 네. 관절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상처가 크지 않고 통증이 적어 회복 기간과 재활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또한 출혈과 감염의 위험이 낮아 개방적 수술에 비해 합병증이 적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수술이 끝난 후에 이어지는 재활 치료, 요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수술 후 약 1, 2개월가량 재활치료를 받게 됩니다. 재활치료는 도구 및 기계를 이용한 수동적 관절 운동부터 자신의 힘을 이용한 능동적 관절 운동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데요. 수술 후 3개월에 통증이 거의 소실되고 근력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어 무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네. 다만 테니스, 배드민턴, 야구, 수영 등 어깨를 많이 쓰는 운동은 6개월 후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깨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일은 많이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수술이든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뭐 합병증, 부작용 어떤 게 있을까요? 관절 내시경 수술은 칼로 절개하는 개방적 수술에 비해 출혈과 감염과 같은 합병증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러나 어깨 관절은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술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어깨 충돌 증후군 수술을 잘 받으면 완치는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치료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꾸준한 재활 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합니다. 단순의 통증의 완화가 아닌 정상적인 관절 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어깨 충돌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 또 치료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입니다. 요즘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개를 숙이고 움츠리는 자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가능하다면 사용 시간을 줄이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일하는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못질을 하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내릴 때는 꼭 의자나 받침대를 놓고 올라가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걸레질을 할 때 어깨에 힘을 줘서 많이 하게 되는데 어깨 힘줄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자세이므로 반복적으로 힘을 줘서 미는 동작이나 일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예방법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어깨 건강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승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